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네,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태국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2006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작은 수쿰빗 타임스퀘어라는 곳에서 2층에서 작게 키오스크 매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어떤 단계였냐면은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작은 이제 진짜 조그만한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매장 매출이 엄청 좋고 그러면 상관없지만은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약간 부족했어요,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런 단계였고, 그 알아보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돈이 부족했어요, 거기서 버티기가. 그래서 제 그때 당시에 뭐 그때는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제 좀 안다 어쩐다 하는 그런 친구들 분들에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전화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뭐 방식이야 뭐 이래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전화한 사람도 있었고 단체 메일도 보낸 적이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단 1원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1원도 빌리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가 컸어요. 네, 민감해요, 돈이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수입에 관련된 거 했었잖아요. 태국에서 살아가려면 수입이 필요하고, 뭐 어떤 수입을 뭐 자기에 맞는 걸로 찾아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제를 썰을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돈입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돈을 빌려 보신 적 있나요? 또는 돈을 빌렸는데 안 돌려준 적이 있나요? 또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또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적이 있나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요, 뭐 집에서 재력이 좋아서 막 다 지원도 해주고, 또 뭐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냥 뭐 돈 좀 날린 거 공부했다 치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뭐 한번 사업했는데 한 몇 억 말아먹고, 작게는 몇 천만 원 말아먹고, 에이 공부했네, 돈 날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니까. 실패한 걸 일어나서 성공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면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왜냐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작은 식당 하나 하는데 뭐 몇백만 원 가져도 돼요. 몇천만 원 보증금에, 뭐 원재료 구입에, 매장 꾸미고, 돈이 얼마가 들어요. 엄청 많이 들잖아요. 노력도 노력인데. 근데 또 버는 건 또 그렇게 벌면 좋은데 그렇게 안 벌릴 때도 있잖아요. 그 결론은 이제 항상 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태국 생활도 그래요. 오늘 태국뿐만 그러겠어요. 다른 외국에서도 그러겠죠. 하지만 제가 태국에 사니까는 태국 기준에 의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저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에게 제 경험이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 경험상 제 친척 누나한테 300만 원 빌려달라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냥 한국에 오면 되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를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결론은 뭐 1원도 안 빌려주고 그냥 잔소리만 하다 끝났는데, 멋지게 돈이라도 빌려줬으면은 잔소리 들을만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돈은 결국적으로는 못 빌렸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무너졌냐, 그건 아닙니다. 뭐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잘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네, 직장도 찾고 일도 하면서 매장도 하면서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급전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돈이 항상 필요해요. 뭐 저도 뭐 돈이 막 많아서 시작했으면야 뭐 이런 말 하겠어요? 보통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특권이랄까
돈이 있고 집에서 부모가 아이 뭐 몇 천만 원 그냥 뭐 한번 해봐 이렇게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뭐 건물주라든가 어떤 기존의 부모들이 일구었던 그런 재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한해서 하는 얘기지, 저 같은 이런 진짜 흙수저 평민은 그런 거는 바랄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한국을 버리고 태국에 왔기 때문에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을 혼자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뭐 그렇다고 지금도 좋냐?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세월들을 보면 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빌릴 때도 되게 어렵고 갚기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살아오면서 몇 군데 돈 빌려줘 봤고요. 뭐 다행히 회수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회수도 된 게 많고, 그래서 큰 돈 같은 경우는 저도 없어서 많이 못 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큰 돈 많으냐냐, 뭐 많이 빌려줘서 뭐 사기를 당했다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돈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비누 베이스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동생을 포함해서. 그때 이제 돈이 좀 많이 비었어요. 저 와이프랑 같이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 비누 베이스라는 거는 뭐냐면 비누를 만드는 베이스입니다. 원천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이제 한국 사람한테, 가뜩이나 그 사람한테도 사기를 당했지만은 그 사람한테 그 기계를 사려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 제가 이제 지금 재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때 가서 기계도 봐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돈 50만원 플러스에다가 나머지 금액, 다른 친구들도 50만원씩 빌려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카드로 긁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어쨌든 간에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그 20대 중반에 뭐 누가 돈이 있겠어요. 중후반에 막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막 그러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들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뭐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때 뭐 애들 다 술 마시고 그냥 놀고 막 그럴 때인데, 뭐 결혼하는 친구들은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도움을 줬던 게 재영이라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돈을 도와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뭐 지금 그 단위의 돈은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는 아주 작은 돈일 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왜냐면 큰 돈이라는 뭐냐?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바로 지금 어디선가 구해오지 못하면 큰 돈입니다. 뭐 큰 돈이 뭐 1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지금 당장 내가 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돈이 큰 돈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돈을 이제 재용이라는 친구는 저를 도와줘서, 그래서 항상 재용이 친구가 오거나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발벗고 나서서 VIP, VVIP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다 보면 돈을 빌려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하지만 현실은 돈을 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사업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업종도 보고요. 뭐 일반 식당, 뭐 마사지 가게 등등 이런 거는 아예 대출 조건에서 일단 가장 하위 순입니다. 그리고 소득 증명도 해야 되죠. 뭐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대출 심사를 보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이제 전당포, 급전 필요할 때 전당포가 있습니다. 이게 길 가다 보면은 빨간색 간판에 뭔가 숫자들이 크게 써 있고요. 그 집은 이제 빨간색에 노란색 글씨를 많이 쓰거든요. 전당포는, 태국 전당포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진 물건들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고 이제 다달이 이자를 내면서,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내면서 그 비용을 연장합니다. 거기서는 가전제품은 안 받고요. 뭐 명품 중에서도 진짜 명품, 짝퉁 말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화기 정도, 모바일 스마트폰 정도까지는 받더라고요. 왜냐면 고장이 안 난 걸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전당포도 있어서 돈을 그런 식으로 빌리곤 합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살아가다 보면 급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 정도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현실은 없죠. 물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한 번은
그 비누베이스 기계를 이제 한 대 더 진짜 제대로 된 거, 사기당한 기계 말고 그거는 이제 끝났고 그냥 고물상에 그때 당시에 5만 원에 팔아버렸고요. 그 기계 말고 제대로 된 기계가 한 대가 더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돈을 타는데도 또 거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 동생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는데 태국에 왔어요. 돈을 좀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야 이거 기계에다 투자 좀 해라. 그래서 투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에 15%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우리가 이런 공장이 아니라 무슨 주택단지 안에 이렇게 골목 안에 있는 주택단지였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너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걸 하고 있냐 지금. 일이나 해서 돈이나 벌지. 그러면서 돈을 안 빌려주고 그거를 자기 가슴 확대 수술하는데 쓰더라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물론 저희가 돈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기계를 사긴 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걸로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동생이 그걸 투자했으면은 저희로서도 굉장한 뭐랄까 리스크였죠.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높았는데 15%를 주겠다 하니 굉장히 큰 수익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리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돈은 항상 필요하고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한 영상이에요. 제가 저번에 수입도 얘기했는데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냐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을 융통하는데 그게 뭐랄까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태국에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면 뭐 사업을 하든 뭐든 간에 주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기대 또는 환상, 이거는 모두 없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있으면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요. 둘이 있으면 둘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주변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제 주관적인 거예요. 돈을 안 빌려줍니다. 정확하게 돈을 안 빌려줘요. 지금 제가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돈 빌려주세요 했을 때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제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동생 빼고요. 동생 빼고는 가족이죠. 가족 빼고는 요새는 뭐 가족도 안 빌려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랄까 주변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누군가에게 투자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태국 생활에 도전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켜봤고요. 제 그 경험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2년 다니다가 잘린 이유 중에 하나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잘렸는데, 그러니까 2년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복학해가지고 한 달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100만 원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재용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거래요.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제 학자금 대출이 학교에서 이제 담보를 하던 게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는 재용아 내 것도 같이 해줘. 그러더니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 기간이 넘어섰대요. 내가 했지. 그러니까는 기간 넘어서서 못했대요. 자기는 부모한테 돈 받아서 학교 다녔고 그래가지고 학자금을 떼가지고 그래서 잘렸습니다. 네. 딱 공부하고 있는데 조교가 부르더니 나가라 하더라고요. 학자금 돈 등록금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조교 그 사람한테 아니 내가 지금 한 100만인데 학점도 한 거의 4점대 되는데 저기 장학금 같은 것을 좀 밀어달라. 그러더니 너는 학과 생활도 안 한 게 무슨 염치도 없이 돈을 받으라 그러냐, 장학금을. 그냥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용인대 특수체육학과를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죠. 그렇게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네. 가끔은 돈이 없어도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거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오늘은 다시 마지막 마무리하면은, 그러니까 태국 생활하는데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가진 능력과 지금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를 빼놓고는 남들에게 돈을 빌리기는 거의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곧 1000명 됩니다. 1000명 감사합니다.